미국은 19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큰 실수를 하나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허나 그 미국의 엄청난 실수는 저에 의해서 이제부터 알려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토시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미국 금리 발표부터 일본 금리 발표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그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현재 자산 시장이 일제히 하락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려워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이 하락이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의 큰 파급력인지, 그리고 이번 불장이 이 이슈에 의해 끝날 것인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기에 거의 10시간 정도? 그간 일어난 이슈들을 살펴보고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정말 필요한 주제들로만 알차게 가공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파월의 발언 속에 숨겨진 미국의 은밀한 의도와 비트코인 전쟁에 참전한 예상치 못한 타이탄, 그리고 제가 이번 불장을 끝낼 온체인 데이터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네요. 그럼 바로 가시오. 비트코인의 이번 하락을 만든 건 사실상 파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월이 산타를 죽였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것일까요? 파월은 19일날 있었던 FOMC 금리 결정에서 예상대로 25bp 인하를 하며 통화의 점진적 양적 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금리라는 건 이자의 개념이죠.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예치된 돈을 뺄 겁니다. 그게 곧 시장 유동성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뜻이고, 이는 코인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상승을 초래하기에 보통 호재로 작용합니다. 근데 왜 내렸을까요? 바로 2025년에 금리 인하를 2차례만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2025년에 4차례나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한 전망보다 절반이나 작은 수치이죠. 우리는 2025년에도 점진적인 양적 완화를 하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 유동성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둘기적인 발언이 아닌 매파적인 발언에 가깝죠. 그렇기에 25bp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자산 시장이 일제히 하락을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연준의 이 발표 뒤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의도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영레포 금리를 25bp가 아닌 30bp를 낮추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갑시다. 이 금융권에는 초과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이 마땅히 쓸 곳을 찾지 못하여 떠돌아다니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 떠올려 봅시다. 현재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를 하는 양적 완화 단계에 있죠. 한 9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5.5%라는 고금리로 사람들을 피말리게 했습니다. 즉 금리가 높다라는 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그만큼 준다라는 것이니까 시장 유동성이 대부분 은행에 묶이게 돼요. 근데 그 돈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서 투자하고 펀드 맡기고 펑펑 쓰고 나서도 남은 돈이 바로 초과 유동성이에요. 이해됐죠? 정부는 이걸 노린 겁니다. 이 은행에서 놀고 있는 돈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 곳곳에 퍼져 있는 돈들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정부의 돈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영레포 잔고인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이 초과 유동성을 영레포 잔고로 이끌어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재정거래입니다.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5%예요. 그럼 모든 은행들은 이 기준금리에 맞춰 이자가 변경이 되겠죠. 근데 이 영레포 잔고의 금리를
0.1%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굴리는 은행들은 어차피 놀고 있는 초과 유동성을 0.1%의 금리 차익을 먹기 위해 이 돈들을 영래포 잔고로 옮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영래포 잔고에서 주는 금리를 더 높게 설정해서 은행 입장에서 놀고 있는 돈을 그냥 영래포에 넣어두고 0.1% 확정 수익을 거두는 곳이죠. 비유하자면 동네 빵집에서 빵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팔고도 빵이 남아버렸죠. 이 빵들은 필요가 없는 초과 유동성에 해당해요. 근데 빵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영래포 잔고라고 하는 곳에서 그 빵의 원가보다 100원 비싸게 전부 사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빵집은 어차피 놀고 있는 빵들을 이 창고에 전부 다 팔아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해 확실히 됐죠? 근데 그 영래포 금리를 30bp 인하를 하면서 기준금리와 똑같이 맞췄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본래라면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던 빵들을 이제는 비싸게 못 팔게 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영래포 잔고에 있는 유동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 입장에서 어차피 금리는 똑같으니까 그냥 둬도 그만이고 영래포에 돈을 넣는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이 돈을 빼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럼 연준은 왜 갑자기 3년 반 만에 영래포 금리를 기준금리와 맞춘 것일까요? 이제 연준은 시장에 놀고 있는 초과 유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퍼져있는 돈들을 긁어 모으기보다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오히려 퍼주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아도 이 1천억 달러치의 영래포 잔액이 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보아도 기준금리와 영래포 잔고의 금리가 맞춰짐으로써 돈들을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풀어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이는 전 세계 경제를 비롯하여 이 암호화폐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거대한 유동성을 엿볼 수 있었으므로 별 3개로 책정하겠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찾아가서라도 이해시켜 드릴 테니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 곧 풀릴 엄청난 유동성에 대비하고 있는 예상치 못한 타이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대형 금융그룹 BPC이죠. 갑자기 미국의 거대한 유동성 얘기를 하다가 대뜸 프랑스 얘기를 하니까 김이 빠질 수도 있을 테지만 이 BPC는 유럽 최대 은행 그룹 중 하나이며 전국적으로 약 8,200개 이상의 지점이 있는 은행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2022년 기준 1조 5천억 유로, 한화 약 2천조가 넘어가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만 3,5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거의 맞먹죠. 그런데 이 3,500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이슈에 의미를 담고 있는 이유는 프랑스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센스 키를 확보한 최초의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이러한 유럽의 대형은행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개척해 나가주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미국이 시장 키우고 돈 풀고 해봤자 암호화폐 시장만을 놓고 봤을 땐 본래 먹지 못했던 프랑스와 같은 3,500만 명의 파일을 가져오는 게 훨씬 막대한 유동성을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이슈 또한 큰 유동성을 몰고 올 수 있는 남들이 모르는 주제였기에 별 2개로 책정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 흥미로운 온체인 데이터를 보았는데 바로 VDD라고 하는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장기 보유자들 동향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보통은 시장에서 장기 보유자들이 운전대를 잡고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많다 보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위에 있는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아래에 있는 알록달록한 부분들이 장기 보유자들의 활동들을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색깔이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장기 보유자들이 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여 이익 실현을 하는 시기이며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장기 보유자들이 코인을 축적하는 데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와 견주어 보아도 빨간색일 때 항상 비트코인 가격의 고점을 형성했었고 파란색일 때 항상 비트코인 가격의 저점을 형성했었네요. 그리고 현재는 아직 빨간색 단계에 들어서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뜨거운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고점 시그널이 뜨지도 않았는데
올랐는데 약간의 조정에 불장 끝인가요? 도망쳐야 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러한 데이터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이러한 고점 시그널이 뜰 때 용기 내어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드릴 테니 구독 안 하면 여러분들의 손해겠죠? 이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불장의 처음과 끝을 저와 함께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기 전과 후가 약간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자면, 제가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시장의 하락이 나타났었지만 영레포 금리를 기준 금리와 3년 반 만에 맞추면서 연준이 말하고자 하는 실제 속내를 눈치챘었죠. 그리고 그 사이 프랑스의 대형은행 BPCE의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 제공으로 먹지 못했던 유럽에서의 큰 유동성 또한 끌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봤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계산식의 온체인 데이터를 쉽게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약속 하나를 해드렸었네요. 제가 영상으로는 저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데 시간이 있다 보니 따로 신문처럼 저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는 방에서 하락에 대한 뷰를 며칠 전부터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이 크게 나오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현금을 들고 관망을 하는 게 무포지션이 아니라 이것도 포지션에 해당하니까 여러분들은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하며 하락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어제 하락이 실제로 나왔고 이러한 반응으로 돈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몰려왔었죠. 이처럼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신문방까지 와서 그냥 뭐 숫자 1 보내라, 돈 내고 가입해라 이딴 거 안 하니까 편하게 구경하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토시였습니다.